이번 시간에 쇼크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또 평가해 나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라고 하는 건요, 다발 장기 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 거죠. 저관류 때문에 결국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조직이 허혈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망가지겠죠. 그래서 다발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감별해 나가는 거죠. 자, 일단 쇼크가 동반이 되면요. 대부분은 이 민 아터리아 프레셔, 평균 동맥압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와 함께 빈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호흡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빈 호흡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혈량 부족으로 핍뇨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정신 상태가 변할 수도 있겠죠. 내려가는 혈류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가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민 아터리얼 프레셔 요걸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이 평균 동맥압이라고 하는 건요. 카디악 아웃풋에다가 전신 혈관 저항의 곱수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거나 동시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요. 이 카디악 아웃풋을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졌을 때랑 반대로 높아졌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카디악 아웃풋이 높아진 경우에는요. 이 민 아터리얼 프레셔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신 혈관 저항이 떨어져야 되겠죠. 크게 떨어져야지 이게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심장 박출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말단의 피부가요. 보통 차갑습니다. 그리고 축축한 느낌.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맥압이 떨어지게 돼요. 맥압이라고 하는 거는 수축기 혈압에다가 이완기 혈압을 뺀 거고요. 결국 이 맥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스트로크 볼륨, 1회 박출량이랑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심박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는요. 피부, 말단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맥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겁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혈관 충만 속도를 재볼 수가 있죠. 그 리필되는 타임이 짧아져 있고 여기는 이제 연장이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맥압이 여기서는 증가되어 있겠죠. 이때는 보통 이완기압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맥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역시나 스트로크 볼륨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혈관 내 용적 상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혈량 자체가 처음부터 부족한 건지를 감별하는 거죠. 일단 혈관 내 용적 상태를 파악할 때는요. 혹시나 출혈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환자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또 다뇨가 있진 않았는지 그런 이제 혈관 내 용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과거력들을 판단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JVP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목정맥 압력이 상승하고 또 수포음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심인성 쇼크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심인성 쇼크라고 하는 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박출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자, 우리 하대정맥과 상대정맥에서 우심방 쪽으로 혈액을 갖다 주죠. 그러면 이게 우심실 그리고 폐 쪽 순환을 거치고 좌심방, 좌심실로 가서 결국 전신으로 나가야지 카디악 아웃풋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심장이.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점차 오열이 되고요. 심장 안에 혈액은 충만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박출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폐 쪽에도 우열이 생겨서 폐 부종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심하면 말초 부종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포음도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만 찍어봐도 심장 미대 소견, 카디오 메갈리 소견이 동반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폐 부종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죠. 컬리스 비라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세컨드 풀모너리 로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이게 CT를 해석할 때 기본적인 단위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폐 변연부에 잘 나타난 소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컬리스피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폐 변연부에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평적으로 보이는 라인인데요. 이게 바로 이 세컨더리 풀모너리 로뷸에 있는 이 septum 쪽에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요. 풀모너리 베인 같은 게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 우열이 생기니까 요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열이 된 게 관찰이 되는 게 바로 컬리스피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심인성 쇼크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혹시나 심장에 허혈, 이스케미아 소견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 같은 걸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는 우리가 혹시 흉통은 동반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허혈에 대한 소견이 심전도의 변화로 나타난 건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초음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침습적이긴 하지만 혈관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로 우리가 강심제 같은 거 써줄 수가 있겠죠. 아이노트로픽 이런 것도 써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심장이 좀 더 수월하게 펌핑할 수 있게 이 혈관 저항을 떨어뜨려주는 후부하를 낮춰주는 치료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제가 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JVP가 오히려 떨어진 경우, 혈량이 오히려 부족하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공부해 볼 텐데요. 저혈량 상태랑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또 출발해 볼게요. 방금 공부했던 게 심인성 쇼크였고요. 지금은 JVP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심장이 여기는 충만했었죠. 충만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펌핑을 못한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심장 안에 혈액이 아예 부족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저혈량성 쇼크랑 관련이 있겠죠. 자, 저혈량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액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액을 공급했을 때 반응성을 예측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압력을 재보는데요. 이때는 중요한 게요. 그 정적인 어떤 수치값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화, 호흡과 함께 동반되는 이 변화가 동반이 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수액 공급에 대한 반응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맥압 변화. 그런데 이 맥압이 이 호흡과 함께 크게 변하더라. 이런 것도 어떤 우리가 수액 공급을 했을 때 이 반응성을 또 예측할 수 있는 또 지표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수액 공급을 통해서 개선이 됐다면 카디악 아웃풋이 회복이 되겠죠.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나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또 동반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쇼크라고 하는 건요. 단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eptic shock에다가 hypovolemic shock 이런 게 이제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혈량이 부족해서 수액을 공급해 줬는데 그래도 개선 효과가 없다. 이때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아드레날 크라이시스 있죠. 부신 위기. 자, 부신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일단 대표적으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죠. 이 알도스테론은요.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또 물의 재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아드레날 크라이시스가 동반이 되어 있는 에디슨병 있죠. 그런 경우도 저혈압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건 아닐까.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장복하다가 갑자기 끄는 경우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페디카리아 스페이스 있죠. 이쪽에 뭔가 탐포네이드처럼요. 많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혈량을 공급해 줘 봤자 이게 이제 충분히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압력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혹시 이런 문제는 아닌지를 감별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VR 전신혈관 저항이 심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이 저하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septic shock이 있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굳이 septic shock을요, 초기랑 후기랑 나눠봤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카디아가 없이 증가되어 있고 또 이렇게 혈관정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septic shock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이게 해당합니다. 간부전이나 화상이나 또 외상 환자나 갑상선 중독증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septic shock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항생제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소생술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요, 이런 쇼크 환자의 초기 평가. 우리가 일단 피부가 따뜻한지 차가운지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 축축한지 맥박이 잘 뛰는지 모세혈관 충만이 잘 되는지 아니면 혈관 내 용적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히스토리 있죠. 출혈이나 구토나 설사나 단유 이런 게 없었는지, 그리고 JVP 목정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단 혈액이 충만되어 있다 아니다를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우리가 심위성 쇼크, 수포음이 동반됐거나 아니면 또 말초부종, S3, S4 이런 게 동반이 되거나 또 우리가 그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 찍어봤더니 심장이 커져 있고 또 컬리스 B라인 같은 폐부종을 시사하는 소견, 또 환자가 흉통을 동반하고 있고 또 심전도 변화 이런 것들은 허혈 소견을 시사하기 때문에 MR 같은 거 당연히 감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코, 심초음파라든지 또 침습적인 혈관 모니터링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런 게 판단이 되면 빠르게 강심제 쓰고 또 우리가 후보화를 낮춰줄 수 있는 치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JVP, 혈관이 충분히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 전량 쇼크 상태 같다. 그래서 이제 수액 공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반응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런 것들 아드레날 크라이시스나 또 페리카디아 쪽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반응성을 보인다. 카디아가 없이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카디아가 없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혈관 전신 저항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평균 동맥압이 떨어지는 상태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septic shock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항생제 쓰고 또 공격적인 소생술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초기 평가를 빨리 시행을 하고 결국 이게 초기 소생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결정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그 생존율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초기 평가가 단순히 이런 것들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심초음파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소노 있죠. 울트라소노 있죠. 여러 가지 이제 흉부나 복부 쪽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초기 평가가 잘 됐느냐에 따라서 소생술이 달라지고 그 소생술에 따라서 생존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